2019년 11월 8일 오전, 일본 도쿄 미나토구 히가시 신바시에 있는 이탈리아 공원에서 신생아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많은 인력을 동원해 범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목격자도 범인을 특정할 만한 어떠한 정보도 없었기에 수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수사의 범위를 넓혀 인근 일대에 있는 모든 CCTV를 확인, 총 3만 명에 가까운 이들의 동향을 조사했고 1년 만에 사건의 범인인 키타이 코유리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생아의 어머니였죠. 1997년에 효고현 고베이시에서 태어난 코유리. 그녀는 고등학교 때까지 반에서 그리 눈에 띄지 않는 얌전한 학생이었습니다. 성적도 항상 평균이었고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죠. 이웃들은 코유리가 동생들을 잘 돌보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다고 기억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효고현에 위치한 아시아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아시아 대학은 입시 전형이 없고 면접만 보기 때문에 입학의 장벽이 낮은 대학으로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이 많다는 소문이 있었죠. 실제로도 대학교 주변에 사는 사람들 말로는 값비싼 명품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가정집 장녀였던 코유리는 돈이 그리 여유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르바이트하며 비싼 명품을 사고 성형까지 하는 등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노력했죠. 이 모든 비용을 아르바이트로 충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풍속점에서 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후에 그녀는 풍속점에서 일했던 것이 돈 때문이 아니라 성적 마이너리티의 고민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기도 했죠. 성형으로 얼굴도 바꾸고 명품을 사며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던 코유리. 모든 것이 그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복도 잠시. 코유리는 풍속점에서 만난 손님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상함을 처음 감지했던 것은 그녀의 어머니였죠. 2019년 7월에 어머니는 그녀의 임신을 의심하며 검사기를 건넸습니다. 코유리는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거짓말하며 어머니의 의심을 뿌리쳤죠. 당시 그녀는 현실을 부정한 듯합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평소처럼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다녔으니깐요. 하지만 계속 그녀의 임신을 의심한 어머니가 2개월 뒤 산부인과에 가도록 권했고 결국 그렇게 병원에 가게 된 코유리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과 직면해야 했죠. 이때는 이미 22주가 지난 탓에 아이를 지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온 코유리는 어머니에게 배에 가스가 찼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임신 9개월이 됐을 무렵인 2019년 11월 3일. 취업 준비생이었던 그녀는 다음날 있을 면접 때문에 하네다 공항으로 갔고 갑작스레 진통을 겪으며 공항 내 화장실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있으면 취직에 방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아이를 살해했던 코유리. 그녀는 아이를 쇼핑백에 넣고 그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공항 내에 있는 카페로 가 애플파이와 초콜릿 스무디를 주문했고 음료가 나오자 사진을 찍은 뒤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나에 대한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게시했습니다. 후에 이를 알게 된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악마, 사이코패스라며 그녀를 비난했죠. 카페를 나온 그녀는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이탈리아 공원에 시신을 유기했지만 5일 뒤 공원을 찾은 아이에 의해 발견, 1년 뒤 주변 일대의 CCTV를 모두 조사한 경찰에 의해 범행이 들통나며 체포된 것입니다. 2021년 9월에 열린 첫 공판에서 그녀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신문 당시 말했던 취업에 방해될까 두려웠다는 말 대신 패닉 상태였다,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죠. 게다가 그녀는 정신감정 결과 IQ가 74로 경계선 지능장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변호사는 그녀가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코유리 측 증인으로 나온 사회복지사 역시 그녀가 학습 장애를 갖고 있다고 증언하며 문자나 숫자를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출산 후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지만 스마트폰에 구를 찾지 못해 초조해져 살해했고 동물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듯 아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땅에 묻었다는 코유리. 그녀가 경계선 지능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것을 부모님은 알지 못했지만 어릴 때부터 또래 아이와 좀 다른 면이 있었고
디지털 시계의 숫자는 읽지 못하고 아날로그 시계는 바늘의 위치로 시간을 기억했다는 그녀의 주장과 전문가의 의견에 판사는 경계선 지능장애는 인정하지만 형사책임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경계선 지능장애는 약간 이해력이 낮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식되기에 본인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감형을 위해 그녀가 연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나오기도 했죠. 사전에 주변의 관심, 그녀의 거짓말이 없었다면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진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은 사건. 잠시 세상을 다녀간 이름도 없는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